다음은 오늘 제76주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광복절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광복절 이야기에 대한 강의를 해주실 성운모 강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학원 국학강사 성운모입니다. 오늘 제76주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우리나라가 일제 만 35년 동안 겪었던 일과 6.25의 아픈 역사를 지닌 그런 것들을 함께 하면서 오늘날 우리나라가 어떻게 발전했는지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76주년 광복 이야기입니다. 1945년 광복 이후 우리나라는 어떤 발전을 이루었는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35년간의 일본 식민지 지배와 1950년의 동족상잔, 6.25 전쟁으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전락했습니다. 어려운 그 시절을 벗어나 지금의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어떻게 발전했는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1945년 8월 15일 꿈에도 그리던 광복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많은 독립투사들이 수감됐던 서대문 형무소 앞에서는 출감하는 독립투사들과 모든 국민이 해방의 감격을 담아 만세를 불렀습니다. 9월에는 일본군이 철수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남북이 하나로 된 통일국가가 될 수 없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되기 전인 1945년 8월 11일 새벽 2시에 딘 러스크와 미 국방성 작전국 정책과장 본스틸 대령이 국무, 국방, 해군, 삼성조종위원회의 독촉을 받아 야간 작업을 진행하여 미소 점령구역 경계선으로 38도선을 30분 만에 획정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남북이 갈리는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왜 남북으로 나눠졌을까요? 그것은 미군과 소련이 그리고 중국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국력이 약했고 우리는 이제 겨우 해방을 맞이했기 때문이죠. 1945년 9월 9일 오후 4시에 조선 총독부에 걸렸던 일장기가 내려가고 4시 30분에 미국의 성조기가 올라갔습니다. 그로부터 3년 동안 우리는 미 군정의 통치를 받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었습니다.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도 수립이 되었습니다. 유엔은 우리가 남북을 투표를 통하여 한나라로 하기를 원했지만 이미 이때는 미국과 소련이 남북을 차지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이로부터 2년이 채 안 된 1950년 6월 25일 동족 상잔의 아픈 역사 6.25가 발발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북한이 남침을 했느니 남한이 북침을 했느니 말들이 많지만 해제된 소련의 기밀문서로 확실하게 밝혀졌습니다. 북한의 남침이었습니다. 북한이 소련과 중공의 허락을 받아서 남침한 문서가 지금 이 소련의 기밀 문서입니다. 우리는 힘이 없었는데 그때 유엔군이 우리나라를 도왔습니다. 16개국이 참전했지요.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미국, 캐나다, 필리핀, 태국, 뉴질랜드, 호주, 콜롬비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에티오피아, 터키, 그리스입니다.
이 당시는 이 나라들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들이었습니다. 3년 동안 전쟁이 일어나면서 우리는 파괴된 한강철교를 건너서 피난민들이 많이 발생을 했고 우리나라의 모든 살림은 다 초토화가 됐습니다. 전쟁 포로들, 전쟁 고아들이 넘쳐났습니다. 이때 우리나라는 약 300만 명 이상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직후 대한민국과 북한은 지구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전락했습니다. 희망이 없던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들과 똑같이 정상적인 나라가 되려면 100년은 좋게 걸릴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1962년부터 1971년까지 제1차,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으로 우리나라는 잘살기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농촌에서는 새마을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는 국민적 운동이 크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등 정부 주도하에 계획경제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는 나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도로가 변변치 않았던 우리나라가 1968년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속도로를 바탕으로 빠른 경제가 발전을 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었죠. 1953년과 2018년 1인당 GDP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1953년에는 67달러였습니다. 2018년에는 33,564달러로 약 500배의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6.25 전쟁에 참전했던 군인들이 나중에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나서 경제발전에 엄청 놀라는 것 등 우리나라의 기적같은 발전을 보여주는 동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한국 전쟁 직후 서울에서 내가 본 가장 높은 건물은 2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모든 건물은 구멍이 나 있었고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는 강에서 부러져 있었습니다. 호주 출신 한국전쟁 참전용사 노르만 씨는 이렇게 기억합니다. 한국 전쟁은 많은 것을 앗아갔습니다. 건물들은 폭격으로 불탔고 도로와 교통도 붕괴되었습니다.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기쁨도 잠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미국, 호주, 영국, 에티오피아까지 세계 많은 나라들이 한국을 도왔지만 한국은 여전히 세계 최빈국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300만 명이 죽거나 다치고 건물 66만 100여 동이 파괴되었습니다. 공업시설의 60%, 교량 9,312km가 파괴되었습니다. 국내 총생산은 1953년 13억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86세인 델라웨어 출신의 찰스 게로드 씨는 1952년부터 1953년까지 공군 무선 유지 관리자로 수원에서 근무했습니다. 델라웨어 씨의 전쟁에 대한 마지막 기억은 한국의 붕괴된 수도를 걸었던 것입니다. 서울은 무너졌습니다. 주위에 서 있는 것들이라고는 없었고 한국 사람들은 항상 힘들고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나는 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알지 못했습니다. 2018년 한국 정부는 평창올림픽 개최를 맞아 이들을 평창으로 초대했습니다. 노르만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쟁 후에 한국에 와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의 놀라운 성장에 대해서는 신문 기사로만 접할 수 있어서 아쉬웠습니다. 이렇게 말한 노르만 씨는 한국 땅에 발을 딛자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한국 전쟁 직후 내가 본 가장 높은 건물은 2층 높이의 건물이라고 말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은 전 세계고 어떤 도시와 비교해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훌륭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국내 총생산은 1953년 13억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국내 총생산은 1조 달러가 넘고 휴대전화 보급률은 1인당 1대가 넘습니다.
과거 독일의 전후 경제 성장을 라인강의 기적이라 하여 세계 사람들이 놀라워했지만 이제는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일컬어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몇십 년 전만 해도 한국의 이러한 성장을 예측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잘해봤자 동아시아의 4마리 용이라고 해서 대한민국, 홍콩, 싱가포르, 타이완 중 하나로 뽑혔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은 이들 중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으며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한국을 모르는 사람은 미국의 세뮤얼 해팅턴 교수가 바라본 한국입니다. 1960년대에는 한국과 아프리카 가나가 놀라울 정도로 경제 상황이 비슷했습니다. 1인당 국민 총생산인 GDP가 똑같았고 1차, 2차, 3차 산업 비중 등 산업 구조도 거의 흡사했습니다. 1990년대는 한국은 세계 14위 경제 대국을 이뤘고 가나는 1인당 국민소득이 한국의 15분의 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2007년대는 세계 13위 경제 대국을 한국이 이뤘고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어섰는데 비하여 가나는 1인당 국민소득이 420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이렇게 성공한 비결에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한국인의 성공 비결은 문화에서 찾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엄청난 발전의 차이는 독특한 문화 때문이다. 한국의 전통 문화와 맥이 닿아 있음이 분명하다라고 세뮤얼 해팅턴 교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독특한 공동체 문화는 무엇일까요? 우리나라는 마이 스쿨이라고 하지 않고 나이 학교, 나이 나라라고 하지 않고 우리 학교,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우리라는 말을 같이 씁니다. 우리, 울타리죠. 즉 한 가족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만 생각하지 않고 나와 남을 모두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한 홍익인간 정신을 소유한 그런 나라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독특한 문화가 우리나라를 그렇게 빠르게 성장한 중심 문화라고, 중심 정신이라고 세뮤얼 교수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작지만 강한 나라 대한민국, 경제성장과 민주화의 기적을 이뤘습니다. 영국이 300년에 걸쳐 이룬 것을 한국은 30년 사이에 이뤘다. 경제성장, 민주화, 2마리 토끼를 다 잡은 전후 신생국은 대한민국뿐이다. 세계 경제 10위, 세계 강대국 8위에 올라있는 대한민국입니다. 1975년에 602달러였던 1인당 국민소득은 2020년 31,881달러가 되었습니다. 인터넷 통신 분야에서 세계 1위, 도시철도 세계 1위고 세계 최우수 도시철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카드 하나로 버스, 지하철 다 환승이 되고 교통카드를 세계로 수출합니다. 미녀들의 수다라는 프로에서 한국에서 가장 부러운 것 2위로 선정된 것이 이것입니다. 신용카드나 휴대폰으로 교통대금을 결제하고 여성 전용칸, 노약자 좌석, 청결, 요금 저렴한 것 등 외국에선 볼 수 없는 것들이 우리나라에는 존재한다고 합니다. 인천국제공항 4년 연속 1위, 뇌교육 분야 세계 1위, 지능지수 IQ 세계 1위, 위기에 강한 나라 1위, IMF 외환위기 한국이 가장 먼저 극복했고 전국민 동참해서 금모기 운동 세계의 찬탄을 받는 대상이 됐습니다. 태안 앞바다 기름 유출 자원봉사 100만 명이 동참했고 금융위기도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회복해서 대한민국을 발전시킨 우리나라의 위대한 정신, 그 위대한 정신 밑에 있는 위대한 국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격동의 대한민국을 보겠습니다. 1950년대 6.25 전쟁으로 동족 산장과 전후 복고, 보릿고개 시대였습니다. 1960년대 정치 격변의 시대입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시대고
1970년대 새마을운동의 시대입니다. 경제 부흥의 시대였죠. 1980년대 민주화 쟁취 시대였습니다. 1990년대는 정치, 경제의 선진국 진입 과도기에 있었습니다. 2000년대 세계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정신, 문명, 문화의 시대입니다. 드디어 2021년 유엔이 정한 선진국 반열에 당당히 들어섰습니다. 이런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의 이야기를 동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익의 철학은 이제 전 세계로 나아갈 지구촌 시대의 평화 지도인 것이다. 현재 지구가 안고 있는 수많은 문제와 미래에 닥쳐올 인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 지금야말로 홍익의 K-스피릿이 새로운 한류를 이끌어갈 운명을 한없이 갖고 싶은 것. 한민족의 높은 문화의 힘이 여기에 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국격이다. 동양사상의 종주국인 한국은 세계 역사상 가장 완전무결한 평화정치를 수천 년간 펼쳐왔다. 나는 한국의 미래 가능성을 거기에서 찾아 21세기에 세계가 하나 되어 돌아가는 날이 온다면 나는 그 중심에 한국이 있다고 믿으며 그 핵심은 홍익인간 사상이 되어야 한다고 확신한다. 미래의 대한민국을 위하여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선진국 반열에 당당히 들어섰습니다. 이제 선진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을 도와줘야 될 시점에 왔습니다. 위대한 한민족의 정신인 홍익정신을 바로 알리는 것이 그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홍익정신을 모든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홍익정신을 가지고 이것을 지구 중심 철학으로 삼아 우리는 지구 평화 리더로 우뚝 서야 됩니다. 선진 국민으로서 인간성을 회복한 자랑스러운 국민으로서 자연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각자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광복절의 의미를 다시 새겨보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강의를 해주신 성운모 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가심 속에 흐르는 K-스피릿이 전 세계로 전달되어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네, 이것으로 제76주년 광복절 기념 한국인이 한국인답게 K-스피릿 세계 속으로 행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행사를 시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염병 예방 수칙을 잘 지키고 실천하여 건강과 웃음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며 오늘 행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학원은 앞으로도 K-스피릿, 홍익 철학이 널리 전달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